일이 지겹다. 아, 보상이라는 그 월급이라는 마약과 그 진급이라는 보상이 없으면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 일을 퇴직하는 순간에 그 일이 자기한테 남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보상을 중심에 생각하면은 이제 이 직장에서 나한테 300만 원을 주네. 그럼 이제 사실은 이 300만 원인 게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니까 그 내에 이제 그 내에서 내가 이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지 생각해. 그 친구가 했던 거고, 무드마트는 저한테 장학금 주면서 가르치다가 학교라고 축산 학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월급이나 명함이 사라지는 것들을 퇴직 이후에 후회할 게 아니라 월급이나 명함을 가져다주는 일의 의미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퇴직하면 꽤 큰 후회다. 그 작가님의 직장 생활 아까 얘기 들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 직장인 정선영의 모습도 사실은 일이 삶의 모습이거든요. 뭐가 다른 거예요, 대체? 다르죠. 네. 그때는 보상과 이 부분들에 현혹돼서 했던 거고 지금은 그 일 자체가 좋아서 지금은 일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좋으면 뭐가 하냐면 일이 재밌어요. 남들이 시키잖아. 너 보상을 안 줘도 해요. 근데 그때는 보상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월급 안 준다 하면 이제 나도 안 해. 이거 죠. 네. 누가 해요? 월급이나 그 진급 안 시키면 누가 해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네. 근데 월급이 안 줘도 할 수 있을 만큼 재밌는 일들을 갖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사장인 거예요. 그 회사의 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게 후회가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시간이나 열정은 보탰지만 그게 재밌어서 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한테 충실하고 싶은 충실도였던 것 같아요. 내 삶을 갖다가 충실하게 살고 싶다는 그 충실도였지 거기에 플러스로 재미라는 것들만 딱 하나 얹어졌다 보면 아마 그 일을 갖다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성과물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훨씬 더 창조적으로 했을 거고요. 훨씬 더 그 일을 갖다 주도적으로 했을 거예요. 사실 역할 주어진 것만 한 거잖아요. 대리 때는 대리 역할, 과장 때는 과장 역할. 근데 그게 아니라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일이 재밌는 사람들이. 일을 재밌어가지고 막 새로운 걸 막 시도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나오니까 일을 막 주도적으로 해요.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면 퇴직 그 걱정 하나도 없어요. 퇴직 이후에 그 일이 해왔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보상을 줄 정도까지. 아니, 직장생부터 해왔으면 한 20년, 30년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퇴직하면 그 20년, 30년 동안에 일만 시간이 뭐예요? 지금 한 3, 4만 시간이 쌓였을 텐데 3, 4만 시간 쌓였으면 이거는 기술자가 아니라 예술가예요. 일을 아마 예술적으로 할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예술적으로 할 거예요. 뭐 대표님도 보시면 지금 유튜브 이런 거 하면서도 지금 대표님 몇 년 되셨죠? 한 10년, 10년 됐잖아요. 나 6, 7년 됐습니다. 6, 7년, 네. 이제 6, 7년 됐잖아요. 6, 7년 들인 시간들을 갖다가 쭉 쌓아가지고 10년 동안 쌓아가고 이게 20년 쌓아가고 30년 쌓아가면 그 외에 대표님이 너무 걱정하겠어요? 이것만 쌓아놓은 것만 가지고도 또 재밌어 하시니까 이게 아마 유튜브의 예술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그렇게 하는 분들은 진짜 예술가 같아요. 저는 스티브 잡스는 예술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가가 아니라 진짜 예술가인 것 같아요. 예술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직장인분들은 뭐 일이 뭐 재밌어서 하는 사람 어딨냐. 뭐 시키니까 하는 거고 돈 주니까 하는 거지. 지위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럼 실제로 이제 작가님 뭐 주변 분들 혹은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야, 이 사람은 정말 그때 일을 진짜 재밌어서 한 것 같다. 뭐 이런 분 혹시 있을까요? 축산할 때 있던 친구인데 지금 이제 한우 큰 회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저희 이제 입사할 때 뭘로 입사했냐면 우리 이제 전문직이라고 그래요. 축산 전문직. 칼질하는 거, 매장에서 상품화 작업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시작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상품을 갖다가 그 전체 매장 중에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매장은 가면은 이 매장은 고객들이 와가지고 좋은 고기 어디 이렇게 팔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상품화하는 능력 때문에 이 친구한테 이제 MD로 발탁했어요. MD 해가지고 산지에 가서 소를 이제 구매하는 역할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때도 할 때도 그때 본인이 고객들한테 좋은 소, 그다음에 맛있는 고기를 갖다가 주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 거기에 몰입해서 재미있게 막 계속 하니까 이렇게 해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나가다가 이 친구는 이제 이 일을 갖다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딱 되니까 네. 딱 던지고 나가서 지금 사업해가지고 네. 그 친구는 지금은 또 일을 같이 재밌게 해요. 하나 식당도 하나 저쪽에 하고 있고 하나 식당도 하나 있고 네. 지금 대기업하고 농협에다 나간다고 있고 지금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크게 하고 있어요. 그 친구 시작은 뭐였냐면 고기를 칼질하면서 그걸 재밌어 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고기에 미치니까 우리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 부위 중에서 네. 그 차돌박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네. 근데 양지예요. 쉽게 말하면 기름덩어리예요. 네. 그쵸. 양지의 기름덩어리인데 네. 이걸 갖다가 이 친구는 무삼겹이 아니라 그 이전에 벌써 뭐였냐면 냉장을 갖다가 얇게 썰어가지고 네. 그래서 냉장 무삼겹을 갖다가 주로 그때 팔았었어요. 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아 삼겹살처럼 소고기도 먹으면 더 맛있을 텐데 소지방이 돼지지방보다 훨씬 더 맛있을 텐데 훨씬 더 고소할 텐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다른 매장에서 못 파는 차돌박이를 갖다 그 친구만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매장에서 판매해가지고 그 매장을 그것만 찾아러 오시는 고객들도 있었어요. 와. 이렇게 일을 갖다 재밌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으니까 이 친구는 이제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제가 그때 팀장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보여주니까 너 이거 한번 발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전략회의 때 발표하게 해가지고 네. 와서 딱 발표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박수 다 쳐주고 와. 그러니까 얘는 그런 것들이 신나니까 막 일을 갖다가 할 때 벌써 눈빛부터 다르잖아요. 신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일이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상을 바라고서 네. 하면은 월급이 깎이는 순간에 월급이 안 올라오는 순간 자기가 욕만 생각하는 대로 안 오는 순간에 이 재미가 없기 시작해 이제. 그쵸. 자기가 진급해야 되는데 진급이 안 되는 순간에 재미없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들을 보상과 지위에 대한 것들로 진급에 대한 것들로 해서 그런 보상으로 금전적인 보상과 진급에 대한 보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순간에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재미를 놓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일에 대한 지금 본질적인 재미를 좀 찾아달라는 부탁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기획 업무에 기획부서에 있어서 하루 종일 나 기획만 하고 있어. 네. 기획 짜고 있고 그 위에 대표이사 보고자료만 하고 있어.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보고자료마저도 재미있게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일의 본질이 눈에 보일 거고 그래서 일에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가 이제 우리가 대형마트 가면 이제 정육 코너가 있고 네. 그 이제 냉장 진열대 안쪽에 이제 거기에 고기 써는 것도 네. 있고 이제 작업대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일을 하셨던 네.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대부분의 이제 뭐 거의 99.9%의 사람들은 그거 그냥 소분해서 잘라서 냉장에 진열을 하기 바쁜데 바쁜데 그분은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또 고객들이 좋아하고 고객들 좋아하고 왜냐면 네. 그러니까 축산을 놓고 보면 축산이 처음에는 이제 부위별로 나눠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네. 부위에 맞게 요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툭툭툭 돼지고기가 예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삼겹살이라는 이런 부위가 하나도 없이 그냥 전체 통말 넣고 툭툭툭 썰어가지고 판매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고기별로 갖고 있는 특징들이 갖다가 다 부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 사태 이렇게 다 나눠놓고 나니까 사태나 이런 것들은 찜하는 데 좋고 삼겹살은 구이하는 데 좋고 뼈 같은 거에는 찜하는 데 좋고 이렇게 부위를 다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거 갖다 세분화 정도가 처음에는 대분할, 소분할 정도에서 그렇게 범위가 크지 않았는데 이 친구는 그것마저도 파기하고 정각 쪽에도 이 정각이라는 건 뭐 앞다리 이쪽 부분이고 이 앞쪽에는 부채살이라고 그래도 그 마블링이 싹 배겨 있으니까 이건 우유 로스 구이라면 맛있어. 그럼 그쪽으로 그걸 잘라가지고 로스로 파는 거예요. 정각은 대부분 다 국거리에 팔아요. 정각이라는 게 앞다리를 말하거든. 네. 근데 근데 그 앞각 중에서 목 쪽에 가까운 데는 거기에는 부채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갖다 떼어내가지고 부채살로 해서 로스 구이를 해가지고 부채살이라는 게 뭐냐면 부채 모양이기 때문에 부채살인 거예요. 이 부채살에 고기를 갖다가 처음으로 판매하는 것도 그 친구가 처음에 그때 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 부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요리하면 어떻게 하면 맛있을 거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왜? 재밌으니까. 재미없는 사람 삼겹살 한 판 가다 놓으면 이거 쓸게 바쁘잖아요. 그쵸. 예. 이거 언제 다 쓰나? 이거 언제 다 쓰나 지겨워 죽겠는데. 근데 그 친구는 다 쓸고 난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칼집을 쫙 내가 벌집 삼겹살. 칼집을 한 번 더 내면 그 칼집을 내주는 순간에 뭐냐면 구울 때 그 안에 기름이 스며드는 것들이 빠져나오면서 육질이 다 연해지고 맛있게 돼요. 그중 칼집까지 다
딴 사람은 썰어가지고 하는 건데 바쁜데 그 친구는 그런 다음에 벌집 삼겹살이라는 걸 팔아가지고 판매하는 해서 그 회사에 대한 더 큰 수익을 주기도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카테고리를 갖다가 하나 새로운 상품 하나 발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재밌어 하니까 걔는 그 친구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갖다가 찾아내면은 재밌는 요소는 많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한 거네요. 나한테 이제 롯데마트에서 이 정육에 대한 권한을 나한테 줬고 나는 이 무대에서 저거 이거 그냥 뭐 앞다리살 그냥 국거리로 팔면은 뭐 100g당 뭐 1,000원인데 이거 잘 썰어서 로스로 팔았더니 이게 2,000원이 됐네. 그럼 고객들 더 많이 찾네. 이런 거 자체 반응에 되게 즐거워하고 내가 생각했던 걸 이제 현실화시켜서 해보고 이걸 즐긴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 친구가 했던 얘기를 그 롯데마트는 저한테 장학금 주면서 가르쳐주는 학교라고 축산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친구는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쫓아오질 못해요. 일의 본질을 그런 사람한테 일이라는 건 그런 사람들한테 이 자기의 속내에 있는 본질을 보여주지 네. 월급이나 지위 때문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 보여줄까요? 일이? 안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본질을 갖다가 찾아갈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쉽게 얘기해드리기 위해서 그 축산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네. 축산 이외에 사실 뭐 개발이라는 요소는 부동산 개발 이런 그쵸. 부분도 이런 요소 진짜 많아요. 땅의 가치를 평가하고 네. 땅을 어떻게 로케이션이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거 관심 많은 사람들은 점포개발이라는 부서에 가면은 그냥 돈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마트 점포개발하기 위해서 네. 전국에는 땅이랑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점포개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돈 받으면서 어쩌면 땅을 볼 수 있는 눈, 그렇죠. 네. 입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공부를 다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회사가. 그쵸.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야, 진짜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일의 본질의 의미를 네. 아는 사람은 그래서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일이 곧 삶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행복해요. 스티브 잡스랑 너무 멀어서 뭐 비유하면 네. 여러분 공감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분의 행동만 한번 보면 알잖아요. 그분은 일이 있고 삶이에요. 아니 근데 외관상 보면 작가님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일이 지겹다.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마약과 그 진급이라는 보상이 없으면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 일을 퇴직하는 순간에 그 일이 자기한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 퇴직하고 나서 제일 후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없어진 거가 후회되고 명함이 없어진 거 후회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깊게 보니까 내가 일에서 일의 의미를 못 찾았던 것들이 다 거기에 연결됐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거기서 진짜 일의 의미를 찾고 있었더라면 지금 다른 회사에서 다 스카우트 해갔을 거예요. 안 그럴까요? 아 그렇겠죠 당연히. 당연히 스카우트.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라는 건 효율을 내기 위해서 다 스카우트 갔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일을 갖다가 뭔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월급이나 명함이 사라지는 것들을 퇴직 이후에 후회할 게 아니라 월급이나 명함을 가져다주는 일의 의미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퇴직하면은 그게 큰 후회다 이 얘기를 그래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뭐 사실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작가님이 그 롯데마트라는 그 큰 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셨지만 야 지금 내가 이제 일의 의미를 깨달았어. 나 이제 롯데마트에서 고기 썰는 일을 할 테니까 무료로라도 할 테니까 하겠다고 했더니 지금은 이제 아니야 하지 마 이거잖아요. 안 되죠. 네. 그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환경 내에서 최선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최선은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저는 글이라는 걸 통해서 내 삶을 갖다가 글이 곧 일이 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글을 쓰기를 갖다가 지금도 하루에 꾸준하게 제가 하려던 한 편에 대한 걸 글을 계속 써가고 있고요. 그 쓰는 시간이 더 행복해요. 그러니까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을 냈는데 이 책이 뭐 베스트셀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글 쓰는 거에 행복하고 그걸 갖다 쭉 쌓아가다 보면 이 글을 통해서 누군가가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내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내 말이 누군가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면 그게 나는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에서 말을 하는 거, 글을 쓰는 거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내 삶의 의미를 갖다가 일들을 좀 찾은 거잖아요. 이걸 해나가는 것들이 지금 당장의 성과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난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일의 의미를 갖다가 미리 찾게 되면 지금처럼 쌓는데 시간을 들이는 게 아니라 나오자마자 보상도 받아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직장에 다닐 때
직장은 진짜로 장학금 받고 다니는 학교라는 생각으로 거기서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그 사람의 그 생각이라는 게 무서운 게 우리가 이제 어떤 직업이나 일을 할 때 그 보상을 중심에 생각하면은 이제 이 직장에서 나한테 300만 원을 주네. 네. 그럼 이제 사실은 이 300만 원인 게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니까 네. 그 내에 이제 그 내에서 내가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지 생각해야 되나? 이 효율적이라는 말이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방법이 일을 갖다가 얼마나 시간을 덜 네, 들이고 그쵸, 예. 그 정도 성과를 내겠다는 거니까 네. 안 하겠다는 의미하고 그쵸. 똑같은 거죠. 그럼 그게 사실은 내 삶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효율적이라는 말 속에 그 효율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네. 그 낭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일을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낭비가 거기서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 일에서 재미와 창조성을 찾겠다는 것들이 기반해야 되지 효율을 따지면 그때부터 일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지적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일을 창조적으로 하는 사람, 재미있게 하는 사람,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 이게 일의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너 왜 이렇게 일을 효율적으로 못해? 네, 그쵸. 그래서 바보 만들잖아요, 그 사람을. 그게 아니고 네. 일을 갖다가 재미있게 하고 그다음에 창조적으로 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걸 갖다가 리더가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팀장으로 지금 계신다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 중에 효율적으로 일하는 직원보다는 재미있게 일하고 창조적으로 일하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좀 더 격려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 장점들이 더 극대화될 수 있게 해주는 게 훌륭한 리더일 것 같아요. 그게 일을 갖다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갖다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우리가 이제 뭐 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도 이제 뭐 A라는 일을 했을 땐 시급을 10,000원 주고 B라는 일을 하면 시급을 10만 원을 준다고 할게요. 그러면 A라는 일이 어떤 일이고 B라는 일이 어떤 일이냐를 듣기도 전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는 B를 선택할 거란 네. 말이죠. 네. 이거 당연한 심리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근데 작가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네. 그런 뭔가 보상, 이런 뭐 급여 이런 미역의 것들에서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을 선택해야 되는가? 네. 뭐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뭐 이직을 앞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사회 초년생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퇴직을 앞둔 분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일을 계속 어쨌거나 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일을 좀 찾으면 좋을까요? 근데 찾는다는 얘기는 네. 꼭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꼭 첫사랑 로망을 찾는 거하고 네.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사람도 그렇지만 일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도 네. 그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처럼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지 일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걸 만들어가는 게 누구야? 그거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다. 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사랑 막 로망처럼 짠하게 나타나는 그쵸. 것처럼 일도 네. 나한테 딱 딱 맞는 맞는 일. 일이 예. 딱 올 것 같죠? 예.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런 사랑도 없는 거하고 똑같이. 저 지금까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런 사람 네.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주변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 다 이혼했더라고요. 왜냐면 로망이 너무 그쵸. 기대치가 커서 다 이혼했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했는데 이 여자하고 같이 삶을 내가 이끌어다 보니까 너무 서로 간에 잘 맞는다. 이런 분들이 백년을 하는 거고 네.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짠하게 보기 좋은 걸 갖다 찾던 사람들은 계속 내가 이 일을 할 사람 아니야. 그쵸. 내가 일을 할 사람 아니야. 내가 누군데 네, 그쵸. 일을 할 사람 아니야. 네. 계속 이것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나하고 맞춰가는 작업들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 기술들을 갖다 시간들을 들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첫사랑 로망 없듯이 네. 일에 나한테 가장 좋아하고 딱 맞는 이 로망 없습니다. 일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그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네. 또 AI가 등장하기도 네.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앞으로 어떤 직업들이 뭐 사라진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내가 이 직업을 했다가 뭔가 나중에 AI한테 잡아먹혀가지고 네.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걱정과 네. 우려를 갖고 계신 분 있단 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시대가 워낙 빨리 변하니까 이 일이 30년 후에도 있을지 네. 없을지 네. 20년 후에 내 평생 할 수 있을지 네. 이게 이제 되게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그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네. 나의 일이라는 게 네. 어떻게 좀 정의되어지고 어떻게 좀 해나가야 될까요? AI가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AI가 절대로 하는 거 없는 거. 질문 못 하잖아요. 네. 질문 못 한다는 게 창조성이 없는 거잖아요. 질문을 못 한다는 얘기는 창조성이 없는 거고. 두 번째 뭔데 재미를 못 느끼잖아요. 감흥이 없잖아요. 네. 두 가지 일은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감흥이 있는 감정적으로 자기가 즐거움이 있는 것들은 그런 일들은
절대로 AI가 대체 못 쳐요. 저는 딱 두 가지 관점으로만 보라고 해요. 이게 창조적인 그러니까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어떤 의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 일을 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재미를 그런 짓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윤석이 이제 이해되시죠? 네. 그런 짓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일들은 일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직업은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질문이 없고 단순 반복적인 일들 있잖아요. 네. 이런 일들은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가 다 대체할 수 있잖아요. 단순 반복적인 일들. 네. 요즘에 이제 의사들도 좀 겁내야 되는 일. 의사 진단을 AI가 훨씬 더 진단이. 예, 요즘 많이 기술이 개발되고 있죠. 예. AI가 오히려 진단의 오진율이 더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사들이 이제는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 중심이 아니라 환자를 어떻게 대하고 그 환자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의사의 동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뭐 어떤 병이 걸리는가 여기에 가장 맞는 약을 처방해주고 아니면 수술해가지고 처단해주고 치료하는 것들이 이게 핵심이었다면 의사이라는 직업의 핵심이었다면 바뀌는 거죠 이제. 오히려 의사가 소통해주고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주느냐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설계자들이 훨씬 더 의사에 가까운 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직업들이 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단순 반복하는 것들 그 일의 본질이 아닌 것들은 다 사라지고 본질 속에 남아있는 것들은 본질에는 창조적이고 재밌는 것들. 인간 어차피 창조적이고 재밌는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직업들을 찾는 것들로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의사는 사실 워낙 뭐 기득권이 강한 뭐 집단이기도 하고 전문성이 워낙 강조되는 뭐 집단이니까 사실 그 보호막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뭐 과거를 떠올려 보면은 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뭐 그 버스 안내양도 과거에 있었고 또 뭐 야경꾼이라고 하나요? 밤에 뭐 들어가려고 종치고 뭐 이런 사람들 12시 자정에 12시에 하면 그 통행금지 가지고 통행금지 때 그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직업들은 아예 사라졌잖아요. 그냥 지금 시대에. 그런 직업들은 사라졌고 이제 없어지고 앞으로도 지금 있는 직업도 30년 후에는 또 그런 직업들 사라질 것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빠르게 변화한 시대 속에서 그런 사라지는 직업이 있는 거고 작가님 예시로 들었던 의사처럼 뭔가 일에 뭔가 그 패턴이 바뀌는 그런 직업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쓸모잖아요. 이 일에 대한 쓸모.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일의 쓸모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야경꾼들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만 기준으로 하면 다 모든 게 해결돼요. 앞으로 30년 후에 이게 쓸모가 있을지 없느냐 그걸 찾아보면 되죠. 30년 후에 어떤 직업이 없어질 건가 놓고 보면 딱 쓸모가 없어져야 될 것들이 딱 나오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판매원들 다 없어져 갈 것 같은데요. 마트에서 판매원들 있잖아요. 계산원 캐시도 다 없어져 갈 것 같은데요. 계산의 쓸모가 물건을 계산해 주는 거였는데 그걸 누가 대체하고 있어요. 키오스크가 대체하고 있죠. 그러니까 쓸모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무엇인가 보면 근데 쓸모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들, 사람들이 필요로 것들,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점을 놓고 보면 어떤 게 사라질 건지는 정확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쓸모를 찾아가는 과정이 뭐냐면 일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왜 하는 거냐면 일의 쓸모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글 쓰는 이유, 글 써가지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누군가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고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갖다 전달해주고 있는 거. 이미 전달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이 내 글을 읽고 내 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감동을 갖는다 그러면 자기 삶이 변화될 거라는 거잖아요. 이걸 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 쓸모가 누군가한테 감동을 주는 것들을 받아주지 않게 인간들이 전혀 감동이라는 걸 갖다가 원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 글의 쓸모는 없어 사라지겠죠. 근데 글의 쓸모는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는 그런 감동을 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쓸모는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쓰고 작가들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글쓰기에 감동을 주는 글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글들 있잖아요. 어떤 사실을 갖다가 기자들처럼 어떤 사실을 갖다 전달하는 거라면 그거는 AI가 다 대체할 거예요. 그건 쓸모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놓고는 인간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사회 환경 구조가 바뀌었을 때도 뭘 쓸모로 하느냐 거기에서 일을 찾아야 된다잖아요. 그게 바로 일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잖아요. 유튜브는 제가 보기 계속 성장할 것 같아요. 쇼폼 형태를 성장하든지 어떤 형태가 되든지 계속 성장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성장하는 것들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들 간의 대면보다는 유튜브 하나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커요. 그렇죠.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당 계산을 해놓으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콘텐츠는 계속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쓸모가 계속 있기 때문에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있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경쟁은 하겠죠. 네, 크리에이터 중에 누군가는 사라지겠죠. 크리에이터는 사라지지 않더라도 크리에이터는 사라지지 않는데 크리에이터 중에 누군가는 사라지겠죠. 그게 이제 바로 일의 쓸모를 아는 사람과 네. 일의 본질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네.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퇴직을 앞두시고 계신 분들일 텐데 이분들한테 해드리시는 게 진짜 일의 본질을 갖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보상이나 금전적이나 진급으로 한 보상 이외에 일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본질을 갖다가 좀 깨워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이 자기 삶을 갖다가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힘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돈이라고 했어요. 네. 이 돈마저도 사실은 밑에 있는 일의 바탕으로 해서 세워지는 토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인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의 힘을 내 안에 가지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걸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지 뭔지를 갖다가 파악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